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무릎 반달판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반달판 많이 들어보셨죠?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 잘 나가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무릎에 윗뼈와 아랫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관절이 있고 관절 사이에 끼는 그런 쿠션, 어떤 물렁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달판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이 많아서 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반달판 질환에 대해서, 반달판 파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릎 반달판 손상은요, 운동선수에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흔히 운동선수에게 발생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작은 사고나 무리한 동작으로도 반달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반달판 손상이 심하게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자를 제가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반달판이 탄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도 있죠. 아까 저절로 손상이 됐다는 그런 케이스도 나이가 젊은 분, 나이가 많은 분 다양합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다치면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그런 운동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반달판 손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한 손상이나 아무 손상이 없어도 반달판이 파열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릎 반달판 손상이 항상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것이다. 디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손상이 된 위치와 정도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환자들은 경미한 통증만 느낄 수도 있고 심지어 아무런 통증도 없이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골이 찢어졌는데도요. 반달판 손상은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붓기만 한 사람,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가 잘 펴지지 않는 분, 그리고 뭔가 무릎이 흔들거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픈 것만으로는 무릎 반달판이 찢어졌나 아닌가, 눌러봐서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런 의사들이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무릎을 이렇게 막 비벼보는 검사, 그런 걸로도 정확치 않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정밀 진단 기구, MRI나 그런 것들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 했던 검사 방법들인데, 지금은 이런 검사들도 해야 되지만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세 번째, 반달판 손상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이런 분들은 꼭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손상의 정도, 위치, 환자의 생활 방식, 증상에 따라서 그냥 물리치료 같은 것만 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관찰만 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으면요, 그냥 약만 먹고 물리치료하고 파스 같은 거나 좀 바르고 볼 수 있죠. 수술은요, 증상이 심하다거나 몇 달 동안 디딜 때마다 아프다거나 구부렸다 펼 때 무릎이 잘 안 펴진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해야 되죠. 수술은 보통 관절 내시경으로 다 되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반달판 전체가 아예 없어진 경우, 이식을 전체를 해야 되면 그럴 때는 내시경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내시경으로 다 되고, 심하지 않으면 비수술 치료도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달판이 다 찢어지면 이제 평생 불구 되는 거냐, 나 쿠션이 없으니까 나는 당장 이제 무릎을 못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반달판 손상이 발생한 이후에 수술하고 재활하면 거의 정상적으로 다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수술 안 받은 분들도 증상이 좋아져서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빨리 좋아지려면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릎의 기능을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무릎의 안정성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손상 후에도 회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잘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시고 정확한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반달판 손상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초음파도 사용되고 엑스레이, CT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좋은 검사로 치자면 MRI가 가장 정확하고 좋습니다. 다른 검사들도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초음파 같은 경우도 일부 볼 수 있거든요. 그 검사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는 딱 정형화돼 있지 않고 딱 약속이 다 돼서 누구나 봐도 명확한 그런 검사가 아니고, 검사하는 분이 실시간으로 보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기 때문에 MRI는 반달판의 손상 정도와 위치를 입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작은 손상까지도 요새는 MRI 해상도가 좋아져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판의 정확한 그 파열의 정도,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보려면 MRI를 통한 평가가 거의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잡는 것이 표준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반달판 손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치료는 환자의 회복을 위한 핵심이죠.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 계획도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이 튼튼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무리하지 않아도, 충격이 없어도 무릎 반달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이 몇 달 동안 지속된다면, 아니면 몇 달 동안 가지 않고 며칠밖에 안 되는데 너무 아프다면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릎의 반달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